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 워렌 버핏 원전에 올인했습니다. 7월 이 종목 200% 뜁니다. 삼성 원전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만 1,700명이고요. 우리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전 이슈가 되는 2차 전지 총정리 자료집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자료집입니다. 자, 직접 만든 거고요. 보시면은 전망부터 시작을 해서 내용을 전부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거니까 꼭 받아가셔라.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꼭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나는 기법 강의도 관심 많습니다 하시면 맨 아래에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삼성과 워렌 버핏이 올인한 이 삼성 원전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집중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불확실성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에서 남아있는 게 있다 한다면은 30일 러시아 디폴트 기일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미국 지표가 발표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만 좀 보내고 나면은 7월에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과 FOMC만 남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어느 정도 저점이 잡혀가는 상황에서 또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고요. 이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최저점에 좀 쓸어 담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워렌 버핏이 현재 원전에 올인 중이다. 그러다 보니 7월에 200% 상승이 기대되는 삼성 원전 저평가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여름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좀 걱정이 많냐라고 한다면 바로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친환경을 외쳤던 기업들도 또는 나라들도 다시 한번 이 석탄으로 돌아가고 있다. 왜?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프랑스 에너지난에 탈석탄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다시 돌아서 석탄 발전소를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 이번에 여름이고 사람들이 에너지 많이 쓸 텐데 이게 탈석탄 하려니까 지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부족할 바에야 이번에 잠깐 석탄 다시 쓰는 게 낫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프랑스 정부가 3월 31일 가동을 중단한 생아볼드 석탄 발전소를 석 달 만에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러시아가 줄이면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탈석탄 정책을 사실상 하기로 했으나 이거 잠깐만 넘어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번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전력공사와 토탈 에너지스, 엔지 등 프랑스 주요 에너지 회사 세 곳도 정부의 에너지 소비량을 즉각 감축하기 위한 조처를 촉구하는 내용을 보냈고요.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여름도 중요하지만 일단 여름을 뭐 억지로 보낸다 하면은 겨울은 또 어떻게 보낼 거냐?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을 버티고 겨울도 버틸려면은 이거 에너지를 줄이고 석탄 잠깐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여지를 회복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여름에 가능한 빨리 대응한다면 특히 가스 저장량 측면에서 올 겨울이 시작할 때쯤이면 더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여름을 잘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탈석탄 정책을 추구해 현재 가동 중인 석탄 발전소도 한 곳에 그치는 석탄 발전의 의존도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 얼마나 지금 힘들면은 다시 한번 이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는지 솔직히 좀 그 입장을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프랑스 정부는 이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더라도 제재 중인 러시아산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걸 쓰겠다. 이건 솔직히 말하면 의미가 없죠. 석탄 자체를 쓰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변화라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후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고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난에 대한 걱정들이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사실상 이건 유럽 얘기 아닙니까? 뭐 대한민국이라든가 좀 아시아 쪽은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일본이죠. 보시면은 아직 6월인데 아직 7월이 안 됐죠. 일본은 벌써 전력 부족 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좀 여름이라든가 더위가 빨리 오긴 했어요. 근데 그만큼이나 전력도 사람들이 빨리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어컨이라든가 또는 이 냉난방기를 막 쓰고 있다는 소리죠. 한국과 마찬가지로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일본이 벌써부터 전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록 상승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해 본격적인 여름철에는 문제가 좀 많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4시 30분 5시 사이 도쿄 일대 전력 예비율이 3.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력 수급 핍박주의보 이거 조금 부족하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별거야라고 하겠지만 일본에서 이 핍박주의보를 발령한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경산성은 전력회사가 화력발전의 출력을 늘리는 등 전력 공급 능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나 전력 수급 상황이 아직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지는 않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본도 결국에는 친환경에서 화력 발전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최소 기준인 3%를 밑돌고 핍박 경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3.7%죠. 여기서 조금만 밀리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전력난이 현실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절전을 요청하고 있고 열사병 위험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냉방을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뭐 26도라든가 27도를 맞추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고 냉방을 하되 오후 3시에서 6시에는 냉방을 하면서도 사용하지 않은 종명이라든가 뭐 전기는 다 끄시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몇 도냐라고 하니까 36.8도 이거 완전 한여름이죠. 이게 지금 일본에서 6월에 있는 온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다가오면서 어떻게 보면 겨울까지도 지금 이 전력 부장을 보면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지금 친환경으로 가자 그랬는데 전기가 부족해 버리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배보다 좀 배꼽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뭘 줄이자 그랬는데 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는 다시 석탄 발전 들어가냐? 또 이제 화력 발전으로 돌아가기가 또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을 책임질 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원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정부에서도 대한민국에서 뭐다? R&D 24.7조를 발표했고요. 그 중에서도 뭐다? 원전 R&D를 약 1.5배에서 2배까지 늘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늘렸다는 것 자체가 뭐다? 그만큼 원전의 성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내년 국가 연구개발 R&D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7% 많은 24조 6,600억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일본의 수출 규제, 코로나19 대응을 우선했다면 내년에는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등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던 메가테크 5죠. 메가테크 5에서 AI 반도체, 양자, 그다음에 우주항공, 친환경 나왔었던 것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의를 주재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2030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국정과제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했다라는 거고 반도체 우주항공 그중에서도 보다 원자력 예산을 약 1.5배에서 2배가량 증산했다. 늘렸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5G, 6G 차세대 원전 등 전략산업 분야 예산을 7.7% 증가한 1조 962억 원을 책정을 했고요. 시스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 개발에는 올해보다 약 8% 증가를 했고요. 2차 전지에는 31%가량 증가했고 수소에는 0.5%, 5G, 6G에는 4.3% 증가했습니다. 근데 차세대 원전에는 올해보다 50% 많은 297억 원을 책정을 했고요. 원전 수출 시장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과학기술 역량에도 2조 3,900억 원을 했고 우주항공에 8천억 원, 그다음에 우주 개발 발사체 만들기 위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 탐사까지 가능한 차세대 발사체 기술 개발 산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중으로 올해 11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면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봇, 첨단 바이오, 사이버 보안 등등등의
투자가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본다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 볼 수 있겠는데 차세대 원전이 얼마? 50% 가량 돈이 좀 증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번 사실상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배 가량의 증가가 나아졌다. 거의 2배 가까이 이 돈의 증가가 나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R&D 투자 효율화를 위해 개별 부처 차원은 이 부처 통합적인 관점에서 플랫폼 기반 예산 배분 조정을 추진했고요.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대충만 봐도 뭐가 제일 많이 올라왔냐? 8.6%, 4.7%, 1.1%, 4.1% 많이 올라와야 뭐 36%입니다. 근데 원전에만 거의 2배 가까이 50%에서 그 이상까지도 왜냐하면 SMR 투자 들어간 까지 합치면은 거의 2배에서 3배입니다. 2배, 3배 이상 투자가 들어간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원전이다. R&D에 297억, 그 다음에 SMR에 얼마? 거의 3천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말도 안 되는 내년에 원전에 푸시 투자가 들어가는구나. 거의 2배에서 3배 가까이 투자가 늘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럼 얘기하는 게 정부에서 결국에는 R&D를 발표하고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하고 투자를 늘리겠다. 몇 배? 2배에서 3배 이상. 그게 바로 원자력 발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그렇구나. 내년부터는 R&D 이만큼 들어가구나.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제는 뭐다. 대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인 이제 원전 투자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미국이 띄운 SMR, 두산 삼성, GS 사업 탄력이다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최근 기사입니다. 미국의 자국의 SMR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의 유럽 에너지 시장 진출을 두고 공개적으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는 유럽을 향해 원전 써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 GS,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의 비즈니스 계획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6일입니다. 최근이죠. 독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글로벌 인프라 스트럭처 투자 파트너십 발표한 자리에서 뉴스케일 파워 SMR 첫 번째 루마니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서 유럽의 탄소 배출 없는 원전 에너지가 보다 빠르고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제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획기적인 SMR 기술을 발전시켜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루마니아에는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대통령이 뭐다 SMR을 밀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그래서 얼마? 일단은 1,400만 달러. 일단 140억에서 한 180억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SMR을 열심히 좀 대통령이 나서서 띄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 유럽 주요국에서도 아마 이 석탄 발전소를 제끼고 원전을 좀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마니아를 비롯해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러시아 에너지를 의존하던 동유럽 국가들과 SMR 공급 계약을 맺었거나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이 2030년 6기 원전 모듈 상용화 그리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원전 모듈 공급 들어가고요. 폴란드 공급, 영국, 불가리아, 체코도 공급이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뭐예요? 투자해 놓은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산, 삼성물산, GS에너지 당연히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해놨기 때문에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물산이 뭐다? 원전 시공을 막고 GS에너지가 운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충분히 이번에 보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그다음에 압박과 지금 이 띄우고 있는 게 SMR이기 때문에 특히 보다 투자해 놓은 삼성, 두산, GS가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번에 뭐다? 유럽아 너네 전기 부족하고 에너지 부족하잖아. 그럼 SMR 써. 진짜 이거 좋아. 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최근에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마치 안 쓰면 안 될 것처럼. 아 그렇구나. 그만큼 이슈가 많이 되고 거기에 누가 삼성, 두산, GS가 직접 투자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뭐 삼성, 두산, GS만 투자했을까요? 아니죠. 누구?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투자했다는 거죠. 버핏 소유의 미국 에너지 기업 소형 원전 사업에 뛰어듭니다. 보시면 워렌 버핏 소유한 에너지 회사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가 SMR 사업 방금 전에 그렇게 언급을 많이 하고 좋아요 했던 SMR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거죠.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는 총 5조를
이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면서 SMR 연구 작업을 투입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는 13번째 재생에너지 발전 개발 사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2000메가와트 전력 공급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SMR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기존 원전보다 지역적인 또는 공간적인 또는 경쟁적인 좀 경제적인 그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게 소형 모듈 원전이다. 그래서 풍력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 풍력으로는 그 모든 에너지를 감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에너지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SMR을 통해서 좀 우리가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SMR은 석탄이나 가스 화력 발전과 달리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 유연성 그리고 초기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SMR 이미 뭐 2배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워렌 버핏도 이번 원전 SMR에 투자가 들어갔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삼성, GS, 두산 플러스 워렌 버핏도 얼마? 5조 원 정도 이번 SMR에 투자가 들어갔다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투자가 들어가는 기업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좀 이끌고 있는 기업들만 투자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다 바이든도 이번에 압박을 했다 얘기했죠. 아 SMR 좋다. 근데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뭐다 나토 회의에 가서 세일즈 외교 우리 원전 좋아요. 대한민국도 좋으니까 써보세요 하면서 폴란드, 네덜란드, 체코 원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안보뿐만 아니라 원전 방산 수출에 대한 성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고 선언을 했고 폴란드 등 일부 국가들과도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양자 정상 만남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하는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의에서 방산 수출을 폴란드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방산 관련된 수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체코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수출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사우디, 체코, 폴란드, 미국 등 탄소 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원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한번 수출 나갈 수 있을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지난 수년간 쌓아온 탈원전 국가라는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한 자리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아랍에미리트 이 방문해서 원전 수주를 한 1억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아마 이번에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충분히 이번에 누구 이 윤석열 대통령도 세일즈에 나선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플러스로 누가 바로 산업부 장관입니다. 원전 세일즈에 함께 나선다. 체코 폴란드로 출장에 나섭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와 폴란드를 찾아 원전 산업 생태계 협력 기반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체코 폴란드로 향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합니다. 산업부 장관으로 업무를 시작한 후 첫 해 출장인데다가 홀대받던 원전에 대한 세일즈에 나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28일, 29일 체코를 방문하는데 이어서 30일 폴란드까지 찾아 우리 원전이 얼마나 좋은지 긍정적인지 얘기를 하고 오겠다라는 거죠. 체코 폴란드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이고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 장관과 밀로시 비스트리칠 상원의장 폴란드에서는 안나 모스크바 기후환경부 장관과 발데마르 부다 경제 개발기술부 장관 면담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의 원전 시공이 상당히 긍정적이니까 대한민국 원전을 쓰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좀 협의라든가 방안을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충분히 뭐다 대통령은 스페인으로 장관은 어디 직접 나라를 방문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한민국도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원전 세일즈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원전 세일즈, 원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들어가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원전 매수하면 될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기간에 급등이라든가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보고 우리가 따라간다? 이건 아니라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한다면은 이것 때문입니다. 원전 녹색 기술 낼 수 없다. EU 의회 상임위 텍소노미 배제 의결이 나왔는데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 유럽
EU 의회 상임위에서 이제 녹색 분류 체계 EU 텍소노미에서 원전을 배제한다는 결의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유럽에서는 에너지 전환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 기술로 분류하는 법안이 2년 전에 제정돼 공포된 사항입니다. 2년 전 발표에서는 원전과 가스를 녹색 기술로 분류하는 것을 요구한 상태였는데 최근 EU 안에서 의견이 대립을 하면서 2년 동안 EU 집행위원회가 협의해서 만든 이 원전의 경우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녹색 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을 지난 2월에 안을 냈는데 그 안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 친환경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결론은 뭐냐? 결국은 상임위에서 아니라고 한들 결국에는 의회 이번 이 본회의 이후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최종 결정이 된다. 그게 언제다? 7월 6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임위 결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녹색 기술이 되려면 이런 조건이 붙어서 할 수 있다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집행위안이 만들어졌지만 의회 의원들의 판단은 과도적으로 원전과 가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뿐 이거를 계속해서 친환경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한다면은 바로 7월 6일입니다. 최종 결정은 언제? 7월 6일에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전 세계 흐름으로 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량이 19%까지 올라갔다가 지난해 1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한다면은 아시겠지만 모두가 이제는 원전이 조금 위험하다라는 인식들이 강했어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친환경에 필요한 것들은 원전이다. 그러니까 다시 짓기 시작한다라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당연히 줄어든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터지면서 후쿠시마라든가 줄어들었죠. 중지를 했었죠. 하지만 다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짓기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에 뭐 재생에너지가 원자력 발전을 앞질렀다고 하지만 결국엔 원전이 다시 앞지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경우 원전을 15년째 짓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아직도 준공을 못하면 가격이 벌써 3배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이제 막 발전하고 이제 막 짓자고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 원전이 늘었다 줄었다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7월 6일에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7월 6일 지나서 사실상 EU에서 만약에 원전이 이제 텍소노미 안에 들어간다. 이거는 친환경이다라고 발표된다면은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고 만약에 그린 텍소노미 아닙니다라고 결론이 난다. 친환경 아닙니다. 그러면은 단기간에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급락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원전은 성장하고 원전은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방향성이 절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 친환경입니다 하면은 그냥 그대로 추세를 따라가면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보다 7월 6일 EU 본회의 지나서 결론이 나면은 그때 우리는 원전 관련주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는 대장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원전 관련된 종목이고요. 대장이 이제 한신기계, 그다음에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뭐 일진파워, 그다음에 오르비텍 최근에 좀 강하죠. 그래서 이 종목들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원전 관련주 언제 7월 6일 지나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원전은 당장은 아니고 7월 6일 이후 의회 지나서 본회의 지나서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원전 방향성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친환경 아까 전에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2차 전지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이라든가 이것도 좀 무료로 주세요.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각 스마트폰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여러분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여러분들 뜨게 됩니다.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 5만 명 구독자 이벤트 해가지고 자료 올려놨습니다. 이벤트 누르시면은 너무나도 5만 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 총정리 자료집을 나눠드릴 건데 딱 100% 무료로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무료니까요. 그냥 구독 누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어플 이 글 안에 하트가 있습니다. 이 하트 버튼. 그래서 이 어플 현재 글 아래 이 5만 명 구독자 이벤트 글 아래 하트 버튼 지금 1358명이 누르셨는데 모두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하시고 이 어플의 이 글 아래 하트 누르시면은 다 무료거든요. 예, 전기차 총정리 자료집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직접 만든 겁니다. 어디서 볼 수 없는 자료집이고요. 직접 만들어서 나눠드리는 거니까 꼭 모두가 받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참여하셔라 말씀드리고 당일 리얼 추천주는 지금 6월 29일, 28일, 27일, 24일 매일매일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6월 30일 추천주도 배워가시고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장 시작 전 시황을 급비 분석해서 올려드립니다. 보시면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모두 정리를 해드리죠.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EUV, 원숭이 두창, 뭐 무상증자, 최근 무상증자가 왜 나왔으며 어떤 종목이 있으며 다 정리를 해드리죠. 이것만 봐도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고 무슨 관련주가 있는지 무료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